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그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받고 나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변화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 공개되었던 분들이 그 무죄 판결 이전에는 사진을 내리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많았는데요. 이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는 양육자에게 전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고요. 그리고서 이 재판 이후에 뭐 제보가 폭주하고 또 사전 공개하는 양이 많아지면서 뭐 정확하게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신상을 갖다가 공개하지 않고 사전 통보를 통해서 해결된 건수가 대략 한 15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배드파더스의 그 제보가 접수되고 나서 사전 통보를 합니다, 먼저. 그런데 이 사전 통보를 했을 때 그 밀린 양육비가 3년 정도 이하인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전 통보를 하면은 해결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어간 분들은 조금 해결이 잘 안 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 밀린 양육비의 금액이 일단 크고 3년 이상 되니까, 또 그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특히 밀린 양육비가 5년 이상 된 분들은 굉장히 저항이 강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인 시위나 혹은 SNS를 통해서 지급을 촉구하는 활동이 필요하고요. 또 아주 저항이 강력한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린 양육비가 뭐 10년 이상 된 분들, 이런 분들은 평균 뭐 한 달 양육비가 50만 원이라고 해도 50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10 하면은 6천만 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에 딱 철판을 뒤집어 쓰고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밀린 양육비가 5년 혹은 뭐 10년 이렇게 된 분들이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에게 소송을 하는 경우보다는 주로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나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소송을 합니다. 왜냐하면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려고 하니까 선임료가 부담이 되잖아요. 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나 법률 구조공단을 통해서 하는데, 이쪽은요, 문제가 뭐냐면 일단 소송 기간이 너무 길어요. 순서가 쫙 밀려 있다 보니까. 또 소송을 할 때 가압류를 걸어놓지 않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 중간에 그 미지급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버린다든지 혹은 소득을 낮추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선임료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비 피해자들은 이런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서 본인의 수익은 포기하고 오로지 봉사로, 공익 마인드로 이런 변호사를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살아온 경험상 어떤 서로 간의 기브 앤 테이크 혹은 윈윈이 아니라 오로지 상대방을 위해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조건 없이 도와주는 분은 우리 어머니밖에 없더라고요. 필리핀의 그 코피노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한 20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불쌍하다, 딱하다, 도와야 된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에 있는 그 선교사들이 주로 그 한국에 있는 변호사들에게 코피노들의 양육비 소송을 무료로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2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7년 전까지 그런 소송이 거의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변호사들도 다 가정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그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만약에 선교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의 생활비와 체류비를 갖다 지원하지 않으면 선교사님은 여기서 선교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의 변호사들이 어떻게 코피노들을 위해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팽개치고 이 일을 합니까? 그죠?
가능한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7년 전에 필리핀의 WLK가 한국의 변호사들에게 코피노들의 양육비 소송을 갖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의 수익을 포기하지 마라. 그러나 당신들이 코피노를 도울 수 있다. 그 방법은 후불제 소송이다. 코피노들은 돈이 없다. 그러니 일단 소송을 하고 소송을 한 뒤에 돈이 나오면 그것을 갖다가 서로 쉐어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렇게 현실적인 제안을 했고 한국에 있는 일부의 변호사님들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봉사, 헌신, 뭐 이런 거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과거 15세기, 16세기에 신대륙이 막 발견됐잖아요. 그 당시에 신대륙이 발견된 것은 아주 뭐 콜럼버스나 뭐 이런 사람들의 도전 정신, 모험심 이런 걸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런 탐험가들의 도전 정신과 모험만으로 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먼 곳까지 항해를 하려고 그러면 배도 필요하고 또 항해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잖아요. 그 비용을 댄 것이 바로 유럽의 상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상인들이 인도 같은 데를 가서 향신료 같은 걸 갖고 오면은 유럽에 와서 자기가 투자한 돈의 한 16배가 남아요. 간단히 말하면 한 20억 정도를 투자해서 300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탐험가들을 갖다가 지원한 것이 바로 상인들이고요. 또 그 당시에 그 카톨릭의 사제들이 이 탐험에 또 가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갖다가 전파하고 조금 더 속되게 말하면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를 나갔던 거죠. 그런데 탐험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정부와 이 탐험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그 협조 관계를 갖다가 조율한 것이 바로 이 카톨릭 사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모험심을 가진 탐험가들, 또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상인들, 또 교세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카톨릭,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신대륙의 발견이 이루어진 거죠. 양육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는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서 미지급자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두 번째는 밀린 양육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채권 추심 전문 변호사들이 후불제 소송을 갖다 도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변호사들이 소송을 했을 때 선임료를 받고 본인이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변호사는 수익이 보장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후불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조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구설수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후불제 소송을 갖다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1980년대하고 90년대 한국은 군사독재 시절을 겪었죠. 그 군사독재 시절에 이 군사독재에 대항하던 민주인사들이 경찰에 불법으로 체포되고 또 고문을 당하고, 그래서 그 고문의 피해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광주항쟁의 피해자들도 많았죠. 그런데 20년 전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민변의 변호사들이 이 고문 피해자들을 위해서 나섰습니다. 이 민변의 변호사들이 광주항쟁의 피해자들, 또 고문 피해자들을 나서면서 이분들의 억울함을 벗기고 또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억울함도 벗기고 또 피해 보상도 받아내고, 그러면서 이 민변의 변호사들도 수익을 챙겼어요.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이 광주항쟁의 피해자나 고문 피해자들을 위해 나서는 이 민변의 변호사들이 돈키호테였습니다. 현재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돈키호테 같은 변호사님들이 많이 나타나서 후불제 소송,
그런데 이 후불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소송과는 좀 다른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100% 후불제 소송이 아니라 선임료를 50% 낮추고 반대로 성공 보수를 50% 높이는 그러한 그 새로운 형태의 후불제 소송을 하면은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